굉장히 많은 딜러분들이 공채를 말씀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취등록세가 붙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퉁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잊혀버리는 그 이중과세, 고객과 맺은 인연, 차량을 팔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슬로건 하에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찐차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주제를 한번 달리해서 차량 구매 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다들 뭐 딜러들마다 그런 얘기들은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소렌토를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2,800만원짜리 MQ4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판매 가격이 2,830만원이에요. 그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얼마가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가격이 들어갈 겁니다. 2,830만원입니다. 2,8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갈 것이 취등록세가 들어갈 거고요. 요거는 차량 가격의 7%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공채가 1% 정도가 붙는데 이게 붙는 데가 있고 안 붙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 뭐 요런 지역은 지금 공채가 안 붙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뭐 정확하게는 저도 명세서를 받아봐야 아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요거는 보통 1% 정도가 들어가요. 1% 정도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딜러분들이 공채를 말씀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취등록세가 붙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퉁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취등록세라는 부분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는 차량 과표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도 물론 있지만 지금도 때에 따라서는 과표로 적용을 해가지고 세금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개인 거래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 방법을 쓰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실거래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830만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공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금액이 나와봐야 아니까 그 계산이 다 되고 돌려받으실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2,830만원에서 8%가 만약에 계산이 되면요. 226만 4천원 정도가 나왔어요. 226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꼭 돌려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2,830만원에서 원래대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공채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계산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830만원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부가세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건 뭐야? 부가세는 빼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에다가 세금을 붙여버리는 그 이중과세 2,830만원에서 10%의 부가세를 뺍니다. 차량 금액은 2,830만원 적혀 있지만 실제로 부가세가 빠진 금액은 2,547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0.07 7%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1%는 뭐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7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3천만원 정도 하는 이 차의 원래의 취등록세는 47만원 정도가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조금 넉넉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딜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이걸 빡빡하게 이렇게 진짜로 디테일하게 계산 들어가셔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시고 요거 그냥 돌려받으시면 돼요. 이 매도비라는 거는 사실은 소비자분들하고 딜러분들하고 금액을 얘기할 때 항상 부딪혀요. 딜러들의 그 수익 구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딜러가 있습니다. 상사에 소속된 딜러가 그 상사에서 월급을 주고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상사 대표님은 있어요. 직속 직원은 아닌 거예요. 제가 만약에 차량을 팔았을 때 주차장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쵸? 관리 비용도 있을 것이고 상사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얻어지는 수익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야 상사를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도비는 한
그 저희 수원 V1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돼서 매도비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매매 알선 수수료입니다. 뭐 손님께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이런 차를 찾아줘라고 했는데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믿고 의뢰할 만한 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뭐 엔카를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차주와 직접 연결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조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즐겨보고 있는 뭐 유튜버 딜러라든지 지인 딜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제가 고객님의 차량을 알선을 해드리고 계약을 할 때 제 이름을 걸고 계약을 씁니다. 이 계약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 소지는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상사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한 딜러에 대해서 그걸 위험부담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저도 좋고 고객님도 좋은 그런 거래가 성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고차라는 시스템은 뭐 만약에 연식이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뭐 요런 차량들을 판매를 하게 되면요.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10대를 팔면은 한두 대가 생겨요. 거기서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돈이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뭐 서로 막 밥 먹고 친해지고 해서 차량이 나갔는데 그 차량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가 친하게 됐다라고 해갖고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져 드려야 될 부분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요게 수익인 거기 때문에 이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 너무 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섯 번째는요, 성능 점검 보험료라는 부분인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에 대한 그런 차량 상태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 사고가 있었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성능 점검장에서 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도 내는 거고, 성능점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워낙에 그 알선 딜러랑 그 구매자 간의 그런 분쟁들이 꽤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거를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생긴 제도인데, 처음에는 딜러들도 반대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걸 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느냐. 근데 뭐 이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분께서 요거를 내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뭐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것도 좀 조정은 가능은 하겠죠. 뭐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중고차로 인해서 벌어지는 분쟁들을 많이 해결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식이 많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금액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차는 우리 뭐 안 사면 되니까. 네. 아무튼 성능 점검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은 계산기 키고요. 차량 가격이 2,830만 원이고 취등록세는요, 차량 가격의 8% 일단은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8% 계산해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매도비는 보통 34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매매 알선 수수료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그 딜러들마다 다 달라요. 네. 그 기본 수수료 정도를 받는다라고 쳤을 때 한 2% 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830만 원 곱하기 0. 저렴한 요율로 해서 2,830만 원 정도라고 하면 한 56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겠네요. 그죠? 네. 5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비용은 이 차 같은 경우가 지금 3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그죠? 네. 3만 원 정도. 이 뒷자리는 그냥 수수료에서 알아서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액을 딱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산기를 다시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830
830만 원에 대한 이 차량에 대한 그 부대 비용은 22만 6천 원, 34만 원, 그리고 알선수 50만 원, 그리고 성능 점검 비용 3만 원. 네. 이렇게 돼서 대략 한 313만 원 정도가 부대 비용으로 붙습니다. 총 이 차를 구매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은요. 3,143만 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 구매하러 가실 때 지금 보신 내용만 대충 알고 가신다 하더라도 그 중고차에 있어서 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비자분께서 조금 유리하게 바가지를 쓴다거나 뭐 이런 일은 뭐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제가 디테일함을 조금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차로 여러분들께 광고 영상을 좀 재밌게 찍는 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광고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